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42쪽 12번 문제풀이부터 넘어가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회계 공부하면 이제 앞에서 맨 앞에 이제 기초 강의할 때 자본등식이라는 걸 설명하죠. 자본등식. 자본등식이 뭐냐? 자본이 얼마냐? 자본의 금액을 구하는 공식인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자본은 장사 미천, 사업 미천을 자본이라고 하지만, 회계상의 자본은 기업의 총 재산인 자산에서 남한테 갚아야 할 빚, 즉 부채를 뺀 걸 자본이라고 하지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이렇게 말을 했고요. 말로는 이제 손익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쓰면 머리 아플까봐 그냥 곧장 넘어갈게. 공식으로 우리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뭐라고 하느냐, 수익에서 비용 뺀 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총 포괄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이 회사에서 수익 또는 비용 중에서는, 수익 또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익과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당기손익이라는 게 있고, 당기손익이라는 게 있고, 당기손익이란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계산할 때 써먹는 수익비용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익 또는 비용이지만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지 못하는 수익비용,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써먹지 못하는 수익비용을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 이 수익과 비용에 기타 포괄손익이 있는 경우라면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총 포괄이익이고, 자, 요 수익과 비용에 기타 포괄손익이 없는 경우라면 이게 당기순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건 문제풀이 기술이죠. 이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결론은 지금 시점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총 포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흔히들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했는가? 왕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왕자. 자, 그러면 왕자는 어떻게 그리는가 보면, 요거는 이제 이유는 앞에서는 설명을 했었지만 오늘은 결론만 곧장 넘어가니까, 자, 여기는 항상 기초 자산을 쓰라 그랬고, 여기는 항상 기초 부채를 쓰라 그랬고, 여기는 기초 자본을 쓰라 그랬고, 이상 세 개를 쓴 상태에서 무조건 대차합계가 같아야 된다 그랬고요. 대변과 차변합계가 같아야 한다. 여기는 기말 자산을 쓰고, 어차피 해설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암기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기말 부채를 쓰고, 여기는 기말 자본을 쓰고, 이상 세 개를 쓴 상태에서 무조건 대차합계가 같아야 한다.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서 저랑 아주 친한 분들이 있어요. 이 회계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서 친한 분들한테는 제가 아주 특별한 걸 개발을 했을 땐 가르쳐 줘요,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좀 풀어봐, 저렇게 좀 풀어봐 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상하게 안 따라해. 왜냐하면 자기도 수십 년간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분이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번만 풀어봤다면 그런 고집을 두 번 다시 안 하는데,
뭐 애써서 이걸 또 별도로 외우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아무리 긴 문제도 20초면 다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뭘 쓰는가? 무조건 기초 자본을 쓰고, 여기는 무조건 기말 자본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쓰는가? 보고 기간 중 자본의 증가액을 쓰고, 자본의 증가액. 여기는 보고 기간 중 자본의 감소액을 쓰고. 사실은요, 요 기초 자본도 올해 입장에서 볼 때, 단기의 입장에서 볼 때, 올해 입장에서 볼 때는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온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말에 남는 자본은 내년으로는 넘겨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차기로 이월시킨다라고 말하죠. 자본을 내년으로 넘겨 보낸다,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감소, 얘도 감소, 얘도 감소, 얘도 감소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보고 기간 중, 기초자본, 기말자본 말고 보고 기간 중에 자본의 증가액, 자본의 감소액이라는 얘기인데, 책에는 이게 글씨가 이것까지 쓰면은 글씨가 막 밀려나고 여기 인쇄가 안 되게 칸이 벌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만 이렇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얘네 4개를 쓴 상태에서 합계를 비교해서 대변이 작으면 총 포괄 이익 또는 포괄 이익, 총 포괄 이익 또는 포괄 이익. 차변이 작으면 총 포괄 손실 또는 포괄 손실인데, 총 포괄 손실 또는 포괄 손실 같은 말입니다. 자, 어쨌든 맨 아래는 5개를 쓴 상태에서는 대차 합계가 같아야 된다. 어떻게 5개냐고요? 하나, 둘, 셋, 4개다. 요 맨 아래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거, 이 총포괄이익이란 거 뭐냐? 흔히들 말하는 단기 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도 되고,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해도 되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해도 되고, 기타 포괄 이익이라고 해도 되고, 단기 순이익에다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한 걸 총포괄이익이라고 한다. 단기 순이익에다 기타 포괄 손익을 더한 걸 총포괄이익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요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자본이 증가하고, 보고기간 중에 자본이 증가했다 그리고 또 자본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냐? 이거죠. 보고기간 중에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볼 것 같으면 결론 2개밖에 없어요. 자본은 이때만 증가합니다. 첫째,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지요.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9강까지 빨리 이제 수업을 미리 들어달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수익의 정의가 나오잖아요. 수익이란 경영활동의 결과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지분 참여자의 출자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한다는 거죠. 또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거 말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는가? 자본 거래에서 자, 지금 제가 이어서 자본 거래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 거래란 건 한마디로 이거죠. 여기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소유주, 주주를 의미하는 거죠. 주주, 소유주, 주주.
한마디로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 자, 기업에서 주주가 제일 처음에 이 기업의 지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거나,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는가? 주주에게 출자받은 자본을 이용해서 경영활동을 할 것이고, 경영활동의 결과 돈을 벌었다. 돈을 벌었으면 벌은 돈을 나눠줘야 되겠죠. 배당 등의 방법으로 기업에서 벌은 돈을 나눠줘야 되겠죠. 바로 우리는 이걸 자본거래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 자, 그런데 이걸 짧게 말하면 자본거래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식과 관련된 거래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주식과 관련된 거래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원칙적인 표현은 이제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를 뭐라니까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라고 말하죠. 짧게 말하면 자본거래. 한마디로 주식과 관련된 거래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 남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거래. 내가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건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마디로 자본거래에서 돈을, 시험엔 돈을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냥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래구나, 돈이 나가는 거래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돈을 받으면 기업의 자본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분 참여자와의 한마디로 자본거래에서 돈을 받은 경우지, 일반 거래,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거래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갔다. 자, 볼까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야. 여러분,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주주에게서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주주한테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하죠? 주주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돈을 받았는데 받은 만큼 만약에 빚이 줄어든다면 자본이 불변이죠. 부채는 변함이 없이 그냥 돈을 받았어. 예를 들어 이자를 받았다, 임대료를 받았다. 그때는 결론은 뭐예요? 수익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여기서 설명된 거예요. 주주에게서 돈 받으면 자본이 증가?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럼 몰라. 결론은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보고 기간 중 자본의 감소 원인, 여기도 원인이라고 쓸까요? 요인이라고 쓸까? 원인이라고 쓸까? 자, 어떤 경우에 자본이 감소하는가? 첫째, 어떤 게 자본이 감소할까요? 비용이 생기면 자본이 감소하겠죠? 둘째, 언제 자본이 감소할까요? 자본 거래에서 돈을 주면, 돈이 나가면 자본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거 왔다 갔다 안 하고 단 문제 푸는 데는 최고 적격이죠.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어디까지 설명하는가?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단원을 끝내놓고선 차라리 저 맨 뒤에 자본회계까지도 계산 문제, 요것과 관련된 문제는 미리 한번 전부 다 풀어보고 오려고 그래요. 자, 그럼 문제 풀었죠. 12번. 자, 12번 뭘 물었어요? 기말자본을 물었죠? 기말자본을 물었죠? 그런데 자, 주의할 거 저를 보세요. 자료에서
자산과 부채가 기초에 얼마 있었다, 기말에 얼마 있었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런 것들이 자료에 주어졌다면, 한 번 더 얘기하지.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이런 것들이 자료에 주어졌다면 이 여하를 불만하고 왕자를 그리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산부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상태에서 핵심 땡글뱅이 치세요. 기말자본 땡글뱅이 쳐. 눈에 들어오게. 기말자본을 구하라는 말이 있더라. 요령이에요. 오늘 엄청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 기말자본을 구하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찾아라, 기초자본을. 일단 찾아라, 기초자본을. 찾으셨나요? 기초자본이 얼마 있어요? 24만 5천 원 있죠? 그리고 바로 그 24만 5천 원에다 요거 보는 거야, 요거. 쭉 가다가 보면서 추가로 금액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자본이 증가했다, 더하면 되고, 감소했다, 무시하면 되고, 감소했다, 빼면 되고, 수익이나 비용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자본 거래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것도 아니다. 무시하면 된다고요. 뭔 얘기냐? 제일 처음에 만난 놈, 얼마를 만났어요? 14만 7천 원 만났지요? 근데 걔가 누구래? 수익이라 그랬죠? 들어보세요. 얼마가 있는데? 14만 7천 원 있죠? 얘 수익이라 그랬죠? 여러분, 수익은 자본을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 원인이죠? 14만 7천 원 더해. 다음에 만나는 놈 누가 있어요? 비용이 있죠? 여러분, 비용은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빼. 얼마를? 11만 5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바로 기말자본입니다. (13번) 뭐지요? 뭘 구하라 그랬는가? 수익 비용 나와 있고, 증자한 금액 나와 있고, 기말 자산 어쩌고 나왔네? 볼 필요 없네요. 자산 앞에 기말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자산이나 부채 앞에 기초 또는 기말이라는 말이 한 군데라도 붙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왕자 문제예요, 왕자 문제. 왕자 문제에서 이거 그냥 보시면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엄청난 실력자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눈으로 보시면 안 될 거예요. 쓰면서 하셔야지. 자, 지금 이거 뭘 구하라 그랬죠? 기말자산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답입니다. 답이에요. 그리고 나와 있는 자료 보니까 수익과 처음부터 이제 금액 나와 있는 거 다 보고, 금액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수익과 비용이 각각 1,000만 원과 900만 원이며 이렇게 나왔네요. 자, 왕자 문제 그릴 때 수익과 비용이 났으면 직접 공식을 생각합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총포괄이익. 왕자 문제에서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직접 공식 생각.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총포괄이익. 자, 수익이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비용이 얼마 있어요? 빼면은 총포괄이익이 100만 원이죠? 여기다 100만 원 써. 100만 원.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뺀 100만 원. 그 다음에 기중에 증자한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증자 용어 필기 다 돼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할게요. 증자라는 말의 의미. 증자란, 앞으로 증자라는 말 많이 씁니다. 증자라는 말의 의미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우린 이걸 증자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럼 주식회사에서, 자, 아니 왜 주식회사 설명 안 하요? 왜 개인회사를 설명 안 하시고요?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무조건 주식회사 회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흔히들 말하는 회계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전산회계라는 게 있어. 전산세무도 아니고 전산회계. 전산회계 중에서도 2급. 그거는 개인기업 회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는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모든 회계는 전부 주식회사 회계입니다. 자, 그럼 주식회사는 당연한 얘기니까 주식회사란 말 생략하고요. 증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면 이 말 기억하셔야 돼. 무조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결론 뭔 얘기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한 번 더. 증자란 자본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즉 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이 증자의 종류가 두 가지 증자가 있어요. 증자의 종류는 두 가지. 유상증자라는 게 있고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 자,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건 이겁니다. 결론은 뭔 얘기냐면은 유상증자를 했건 무상증자를 했건 증자를 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식을 발행했어. 누구한테 발행한 거예요? 주식 사간 사람은 주주라고. 그러니까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니까 이게 자본거래예요. 근데요, 이 증자의 형태는 두 가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어. 유상증자는 뭐냐? 주식을 팔고 유상, 돈을 받는 거죠. 대가를 받는 거.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이게 유상증자고, 무상증자는 뭐냐? 돈을 안 받아요. 주주들한테 그냥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일, 12월에 강의에서도 유상증자, 무상증자, 회계처리 형태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단순화시켜서 가자고. 직관적으로 빨리 문제 푸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 유상증자란 자본거래는 자본거래인데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본거래에서 돈을 받죠. 자본거래에서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한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했지만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공짜로 나눠준 거죠. 자본은 불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 기중에 증자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찾으셨나요? 증자는 증자인데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지. 사실은 문제 출제한 사람이 조금 어디 가서 감정 좀 받고 와야 돼. 유상인지 무상인지 일반적으로 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일반적인 증자는 유상증자예요, 무상증자예요? 일반적인 건 유상증자죠. 아, 그래. 증자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요거 보고, 자본거래에서 돈 들어왔네. 요거 알 수 있죠. 그럼 자본이 증가하죠. 얼마가? 200만 원이. 근데 여기서 아직은 우리 시험에 거기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나온 적이 없지만 문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 액면 500원의 주식을 3,000원에 발행하다.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대답해 보세요. 액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돈은 얼마를 받은 거야? 3천을 받았죠? 자본은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돈 받은 만큼 항상. 돈을 주면 준 만큼 자본이 감소. 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자본이 증가. 물론 여기서도 이것까지 기억이 나시면 좋겠죠. 자본금은 500원이 증가하지만 자본잉여금이 2,500원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으로 자본은 3,000원이 증가한다. 이것까지 기억나는 게 맞아요. 맞기는. 자, 근데 이거는 11, 12월 과정 복습을 하는 걸로 만족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예요. 2절만 하면. 오늘은 그냥 단순화시켜서 가자니까 액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발행하면 돈을 얼마를 받은 거예요? 3,000원만큼 자본이 증가한다는 사실. 이렇게 아무리 지금까지 것들이 떨어뜨리려고 악을 먹고 출제해도 우리는 안 넘어간다 이거야.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분개 안 하고도. 자, 그러면 자, 증자한 금액은 200만 원이다 해서 여기다 200만 원 썼죠? 계속해서 기초자산 3,500만 원. 얘가 3,500만 원. 기초부채 1,500만 원. 얘가 1,500만 원. 기말부채 1,100만 원. 얘가 1,100만 원. 됐죠? 나와 있는 거 더 이상 없네요. 주의할 거 하나. 요 왕자 문제에서는 항상 칸을 채우기 전에 앞서서 보고기간 중에 자본의 증가액과 자본의 감소액을 먼저 썼나를 봅니다. 썼으면 놔두고 안 쓴 거 있죠? 안 쓴 데다가는 무조건 빵이라고 쓰고 출발을 해야 돼. 자, 이제 칸 채워볼게요. 합계 비교하니까 얘가 2천만 원이 작죠? 이게 기초자본이네요. 얘가 2천만 원이네요. 자, 여기 원래 3개를 써야 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잠시 보류하고 내려가면 맨 아래는 원래 몇 개 써야 되죠? 5개 써야 되는데 현재 몇 개 썼어요? 4개 썼죠? 하나, 둘, 셋, 넷. 어머, 빵이라고 썼는데 네, 썼다고요. 빵이라고. 빵도 쓴 거예요? 5개 중에 4개 썼으면 모르는 게 하나야. 합계를 비교하니까 차변이 2,300만 원이 작아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고민합니다.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맨 아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이익 아니면 손실은. 그러니까 2,300만 원 여기다 써야지. 이게 기말자본이고. 기말자본 2,3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대변에서 차변 빼서 3,40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4번. 한국의 자료이다. 수익은 얼마인가? 2002년의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2002년의 수익은 얼마인가? 자, 수익과 비용이 나왔을 땐 무조건 공식 생각하자 그랬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총 포괄이익 또는 포괄이익. 자, 여기서 수익을 물었습니다. 얘가 답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봤더니 어이구, 거기 자산부채 자본 이런 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2002년의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2002년의 수익을 물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2년의 금액과 2001년 말의 금액이 나와 있죠. 여러분, 2001년 말의 자산부채 자본은 2001년 말의 자산부채 자본은 2002년 초의 자산부채 자본과 같은 겁니다. 작년 12월 말 12시 땡 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1월 1일 0시 땡 할 때 금액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의 기말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기초자산부채 자본을 의미한다. 결론은 2002년에 자산부채가 어쩌고 나서 기초기말 어쩌고 왕자를 그려놓고 2002년에 기초자산 얘가 36,000원. 2002년에 기초부채 얘가 8,000원. 기초자본 안 나오고 2002년에 기말자산 24,000원. 기말부채 모르고 기말자본 4,000원. 그리고 비용 3만 원이 나와 있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는가? 수익은 얼마인가 해놓고 단, 주주와의 자본거래는 없으며, 자본거래를 해서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 돈을 주면 자본이 감소하는데, 자본거래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요거. 보고기간 중에 자본의 증가나 자본의 감소, 이게 없다는 얘기죠. 근데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시험 볼 때는, 자, 무엇은 얼마인가 하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엇은 얼마인가 하고 나올 때, 앞에 년이 있으면 꼭 그 년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이 문제처럼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돼? 2002년에 수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얼마인가 해놓고 끄트머리에 괄호 열고 닫고 이상한 말이 쫙 나와 있거나 괄호 표시 없더라도 단 해놓고 이상한 말이 쫙 나와 있는데 읽어봤더니 뭔 얘기인지 알면 그냥 풀면 돼. 근데 단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못 알아먹겠잖아요? 무시하란 얘기야 그냥. 단 했는데 이상한 말이 쫙 나와 있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신경 쓰지 말고 평소에 풀던 대로 푸시오, 요 뜻입니다. 단 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나와 있으면 써먹어야 되는데 금액이 없고 이상한 말이 쫙 나와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푸시오, 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0문제 풀면 99문제는 그래요. 자, 그 뒤에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칸 채워야지. 칸 채우려다 보니까 여기 볼까요? 얘가 28,000원이 모자라네요. 그럼 얘가 기초자본이죠? 얘도 28,000원이네. 얘가 2만 원인데 이 문제를 푸는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죠? 얘가 뭐예요? 기말자본이죠? 기말자본 4,000원 여기도 써야지요. 기초자본은 이렇게 두 군데, 기말자본은 이렇게 두 군데. 맨 아래 5개 중에 이미 4개 썼습니다. 합계를 비교하니까 차변이 24,000원이 작아. 차변이 작다는 얘기는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손실, 총포괄 손실이 생긴 거죠? 요거. 총포괄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익이 마이너스 24,000원이라는 얘기죠. 이익이 마이너스 24,000원. 얘에서 얘를 뺀 게 얘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비용이 수익보다 24,000원 더 크다는 얘기죠? 수익은 얼마 있었다는 얘기야? 6,000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15번)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속도가 조금 빠른 감이 있고, 그죠? 다니던 분들한테는 적절하신 분도 있고 약간 더 빨랐으면 하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의 희망사항이고요. 제가 수십 년 강의를 했는데 강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 자, 저는 모두를 위한 강의를 하고 싶은 거니까. 자, 15번 보니까 주식회사 대안의 기초부채 잔액이
더 이상 보면 뭐합니까? 기초부채 떴는데 그럼 왕자 그려야지요. 왕자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어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자자자, 얘가 원래 총포괄 이익이고, 총포괄 이익이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익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 포괄 손익이 있다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얘가 되는 거죠.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요놈이나 요놈이나 똑같은 거네.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이나 총포괄이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했어?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이렇게 나왔죠. 이거네 이거. 기타 포괄 손익이 없다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 얘. 자, 하나하나 볼게요. 주식회사 대안의 기초부채가 16만 원이고 얘가 16만 원이에요. 16만 원이고 기말 부채는 8만 4천 원이었다. 얘가 8만 4천 원이었다. 기말에 순자산이 21만 원이고 순자산 나왔네? 순자산이 순수한 자산이니까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자산이 아니라 순자산 또는 순재산은 자본을 의미한다. 기말에 순자산이 21만 원이라는 얘기는 얘가 21만 원이라는 얘기고, 중요한 거 여러분, 얘가 21만 원이라면 얘도 21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여기 3개 써야 되는데 이미 2개 썼죠? 그럼 얘가 29만 4천 원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 모르는 게 하나면 직접 계산을 해 나가고 이렇게 푸는 게 속도가 더 단축이 되겠죠. 현재 여기까지 풀려야 되죠. 기말에 순자산이 21만 원이고 요거까지 보고 풀 수 있는 거. 그 뒤에 기말 자산 총계는 기초보다 4만 6천 원 늘었다. 요거 기말 자산 총계 얘는 기초 자산에 비해서 얼마가 더 늘어난 거래? 4만 6천 원이 늘었다 그랬죠? 요거에다가 4만 6천 원을 더한 게 얘란 얘기는 얘에서 4만 6천 원 빼면 얘가 되겠죠? 29만 4천 원 마이너스 4만 6천 원 하면 얼마가 나와요? 24만 8천 원이고, 야, 여기 3개 써야 되는데 이미 2개 썼죠? 아, 모자라는 게 8만 8천 원이구나. 그러면 얘도 8만 8천 원이구나. 자, 그 뒤에 4만 6천 원이 증가했다. 됐고, 당기 중에 액면 5만 원의 주식을 7만 4천 원에 발행하였다. 여러분,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나오고 무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당연히 돈 받은 거죠. 주식 발행하고 돈 받았나요? 자본거래소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얼마가 증가해? 돈 받은 만큼 자본이 증가. 7만 4천 원. 더 이상 나와 있는 거 없나요? 그러면 자, 칸 채우기 전에 항상 뭐가 있나 그랬어? 자본의 증가나 자본의 감소를 썼나 보자. 자본의 증가를 썼지만 자본의 감소는 안 썼죠? 그러면 끝났네. 맨 아래 5개 중에 물어오는 게 하나니까 21만 원에서 대변 16만 2천 원 빼면 왜 갑자기 21만 원에서 16만 2천 원 빼면 4만 8천 원인가요? 당기 순이익은 4만 8천 원이다. 여러분, 알고 나서 듣고 아는 걸 다시 듣고 다시 풀었을 때는 문제가 또 새로운 겁니다. 저는 12월 날짜가 며칠이야? 12월 29일인가 30일인가 무크랜드에서 질문 게시판에 누가 질문을 올리면은
문자를 줘요. 교수님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문자가 와요. 들어갔는데 제 예상컨대 그분은 최소한 CPA나 CTA급으로 공부를 하셨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 보시면은 압니다. 이제 그 보시면은 그것도 공부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제가 답변을 올리니까 반박이 들어왔어요. 반박에 재반박, 다시 반박. 그러면서 분명한 거 하나는 저도 새로운 걸 배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해도 너무나 단순한 그건데. 그래서 그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제 원 방법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다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듣고 나서 끝은 없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런 거 너무나, 그러니까 5초에 풀어야 될 걸 3초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5초에 풀어야 될 걸 3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 문제를, 이 방법을 하나를 거기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끝은 없구나. 다 아는 문제를 강의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것도 있구나. 했다가 혹시나 그 게시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제가 원래 방식대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거기다 다 글을 그렇게 올렸어. 그 와중에 계속 지금 잠을 막 못 자고,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 계신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방 안에서도 이거 두꺼운 거 저거 입고서 작업해요. 막 추워가지고. 애들은 죽으려고 그러지, 집사람 먹어야 애들은 뜨거워 죽겠는데 저는 그렇고 있으니까 몸이 그렇게 계속 그 과로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것도 답변 쓰는데 이게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12월 말일 날 썼다가 1월 1일 날 이분 설명을 별 해로다가 이렇게 무크랜드 회원님이 보내신 글입니다 하고 문제집에 쓱 표시하다가 여기에 나름대로의 제가 원하는 내용들이 너무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1월 1일 날 다시 글을 올렸어요. 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하면서 이 글로,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써놨는데 뭔 얘기를 하는가? 알고 있는 저도 보면 항상 새로워요. 그러니까 뭐 좀 설명 좀 할래? 저 나 아는 거 이게 아니라 알고 나서 한번 풀어보시고 들어보세요. 더 확실해질 겁니다. 16번이에요. 16번. 주식회사 한국의 자본은 2001년 초와 말에 각각 200원과 300원이다. 한국은 20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했고 6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다. 총 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자, 보세요. 그 문제가 특이한 게 자료에 어디에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자본에 대한 것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기말자본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기말자본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유형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렇게 또 떠드는 거예요. 만약 기말자본을 계산하란 말이 있으면 일단 뭐를 찾아라? 기초자본을 찾아라. 거기에다가 자본이 증가했으면 더하고 감소했으면 뺀 게 답이다. 자, 그런데 자본에 대해서 언급은 있는데 기말자본을 계산한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푸는가? 왕자 중에서
예, 보세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말자산, 기말부채. 여기는 자산부채가 들어가는 칸이고 여기는 자산부채는 안 들어가잖아요. 즉 이거는 왕자 중에서 맨 밑에 거를 채우는 문제입니다. 왕자 중에서 맨 밑에 거. 총포괄 소원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저를 잠깐 보세요. 만약에 총포괄 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대변에다 가로치고 풀면 되죠. 총포괄 손실은 얼마인가 그러면 차변에다 가로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총포괄 손익은 얼마인가 그럼 뭐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난번에는 지문을 보고 앞에 마이너스 표시 또는 손실 표시가 있나 보세요 이렇게도 했지만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건너뛰고 나머지만 채우자고요. 자, 제일 처음에 한국의 자본은 2001년 초와 말에 각각 200원과 300원이었다. 기초자본 200원, 기말자본 300원이다. 이 뜻이죠. 20원에 유상증자. 자, 저를 보세요. 유상증자 자본거래잖아요. 유상증자 자본거래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받는 게 유상증자잖아요. 돈을 받으면 자본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니까 얘가 20원이야.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현금 배당이 6원이 나와 있나요? 자, 여러분, 배당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주한테 주는 거니까 주주와의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으로 배당금 준 거면 돈이 나간 거죠.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6원이야. 5개 중에 이미 4개 썼네요. 306원, 220원 빼면 86원이 대변이 작죠. 대변이 작다는 얘기는 이익이란 얘기예요, 손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86원이 답이죠. 만약에 차변이 작다면 정답은 손실 86 또는 마이너스 86이 답인데 이건 이익이죠. 이럴 땐 답이 그냥 86 또는 이익 86이 답이죠. 자, 계속해서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한국의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에 관한 자료가 나왔고 박스 안에 자산, 부채가 기초, 기말의 구분이 있네요. 볼 필요 없이 왕자 그려놓고 출발합니다. 자, 이거 뭘 구하라 그랬어요? 당기순이익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거네. 당기순이익은 내가 답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기타 포괄순이익이 있다면 얘가 답. 기타 포괄순이익이 없다면 얘가 답이에요. 자, 이제 하나 났습니다. 박스 안에 보니까 기초자산 5만 원이 나왔네. 얘가 5만 원이에요. 박스 안에 기초부채가 32,000원 나왔네. 얘가 32,000원이에요. 박스 안에 기말자산이 54,000원 나왔네요. 얘가 54,000원이에요. 박스 안에 기말부채가 3만 원이 나왔네요. 얘가 3만 원이에요. 당기 중에 배당으로 현금 800원 지급, 주식교부 500원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자본거래란 얘기죠. 자본거래에서 주주에게 돈 준 게 얼마야? 800원은 돈을 주고 500원은 주식을 공짜로 나눠준 거죠. 결론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건 얼마 있어요? 800원. 돈이 들었어요, 나갔어요? 나갔으면 자본이 감소하죠. 그래서 얘가 800원이야. 현금 배당을 하면 돈이 나가니까 자본이 감소. 주식으로 나눠주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건 아니니까 자본이 불변. 다음,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이 생겼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재평가를 함으로써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하지요. 자본의 증가, 얘가 200원이네. 자, 여기서 지난 거, 들었던 거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좋은데, 유형자산을 재평가해서 이익이 생겼다, 수익입니다. 수익 중 단기 손익일까요? 기타 포괄 손익일까요? 그러면은 단기 손익일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올라가면 기타 포괄 손익, 떨어졌다 올라가면 단기 손, 떨어졌던 만큼은 단기 손익,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나중엔. 지금은 됐고요. 자, 지난 강의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거 지난번에 강의할 때 단기 손익일 수도 있고 기타 포괄 손익일 수도 있다. 요거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재평가를 해서 이익이 생겼다는 얘기는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다.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이것이 답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럼 자, 칸 채워볼게요. 더 이상 나와 있는, 재평가 이익 200원 됐죠? 자, 요거 18,000원이 작으네. 얘가 18,000원이네. 24,000원이 작네요. 24,000원이네. 24,800원에서 18,200원을 빼면 얼마야? 6,600원인가요? 이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6,600원. 지금 문제가 쉬워 보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요, 공인의사, 세무사, 간평, 관세사 문제가 다 합쳐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집까짓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우리는 20초면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달을 하셔야 될 단원이기 때문에 또 강의하는 거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는가?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2009년 말 자산과 부채는, 더 이상 보면 뭐예요? 말 자산과 부채는 하고 나왔잖아요. 왕자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말 자산과 부채는 하나 있으니까 왕자 문제인데, 왕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현금 배당액은 얼마인가? 들어보세요. 현금 배당을 했다고? 배당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주주에게 돈 주는 거죠? 자본이 증가해 감소해. 이 문제는 보고기간 중 자본의 감소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쓸까요? 한국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2009년 말의 자산과 부채는 2009년 초보다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보세요. 뭐라고 나왔는가? 기말의 자산과 부채는 기초에 비해서 700만 원과 500만 원이 증가했다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금액에다 700만 원 더한 게 얘야. 이 금액에다 700만 원 더한 게 얘예요. 7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그쵸? 근데 문제는 얘들이 금액이 안 나와 있어. 이것처럼 뭐는 뭐보다 얼마가 증가했다 또는 감소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자, 기준이 되는 곳에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곳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 어떤 숫자를 쓰고 풀어도 돼요. 아마 지난번 강의에는 뭐 얼마에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얘를 200만 원, 300만 원? 아니겠지. 얘가 더 적어야지, 얘가 커야지. 300, 200인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숫자를 써도 똑같아. 그러면 지난번에 300, 200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복습들 안 하시는구나. 오늘은 500만 원,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볼래. 어떤 숫자를 써도 똑같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자산은 얘보다 7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얘가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
부채는 얘보다 500만 원 증가했으니까 얘는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자 5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얘는 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도 4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1200만 원, 600만 원이면 얘가 6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도 6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그 뒤에 다음 사건주들을 거래할 때 어쩌고 더 이상 금액은 안 나와 있네. 단 뒤에 이상한 소리 나와 있는데 금액은 안 나와 있죠? 그럼 무시하면 돼. 뭔 얘기인지 몰라도 돼 이거. 그 뒤에 2009년에 당기순이익은 125만 원이며, 자 보세요. 당기순이익은 125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여기다 만약 기타 포괄손익을 썼다면 여기다 써야 돼요. 기타 포괄손익이 안 나와 있다면 여기다 쓰는 것이고, 125만 원을 어디다 쓸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125만 원이면 뒤에 동기간 중 보통주 200주를 주당 5,000원에 유상 증자하였다. 증자,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네. 유상 증자했다. 이 얘기는 돈 받고 주식 발행했다. 유상 증자했다. 돈 받고 주식 발행했다. 어쨌든 돈을 받았죠. 주주에게서 돈 받으면 자본이 증가한다. 얼마 받았어요? 100만 원 받은 거죠. 200주를 주당 5,000원 받았으니까 100만 원 받은 거지. 액면 금액은 약 올리려고 낸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분 속아 넘어가라고. 그 뒤에 두 번째 자료 봅시다. 첫째 자료 끝났고 두 번째 자료. 2009년에 주식 배당액은 10,000원이다. 여러분, 배당 누구한테 줬어요? 주주에게 줬는데 돈을 줬어요? 딴 걸로 줬어요? 돈을 준 건 아니죠? 자본이 불변이지.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돈이 늘어나야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고, 돈이 줄어들면 자본이 감소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오던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자본은 불변이에요. 그 다음 2005년 중요한 전기 오류로 인하여 2009년에 재작성된 전기 오류 수정이익이 나왔네. 전기 오류 수정이익. 저를 잠깐 보세요. 그냥 오늘은 여기서 긴 말 안 할래. 몇 번 수시로 하는 얘기. 전혀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 우리 회계상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또는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 만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어쨌든 전기오류 수정 손실 또는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 났다. 무조건 무시하세요. 최소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자들은 헷갈리라고 출제할 수 있어요.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무조건 무시한다. 얘는 수익이나 비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기오류 수정 손익은 무조건 무시한다. 그거 하나 기억. 그럼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칸 채울게요. 결론은 얘가 125만 원이라는 얘기야. 당기순이익 아까 안 쓴 거. 여기다 기타 포괄손익이 없으니까 여기다 쓰면 되죠. 끝. 625만 원, 600만 원 빼면 25만 원이잖아. 여기다 빵원이라고 쓰고 했건 다른 숫자를 쓰고 했건 결론은 똑같다는 얘기죠.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19번. 한국의 2000년 초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는 기초 자산과 부채 어쩌고 나왔잖아요. 왕자 문제네. 왕자 문제. 그래 놓고 이거 뭘 구하래요? 기타 포괄손익과 총 포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야, 이거네. 얘가 기타 포괄손익이죠. 얘 총 포괄손익이죠. 다 계산하는 문제네. 같이 해볼게요. 2000년 초 자산과 부채는 4만 원과 1만 원이고 얘가 4만 원. 얘는 10,000원. 기초니까
2000년 말 자산과 부채는 각각 6만 원과 2만 원이다. 얘가 6만 원, 얘가 2만 원. 한편 한국은 2000년 중에 2000원의 현금 배당을 현금 배당을 했다는 얘기는 주주에게 돈 줬다는 얘기죠. 얘가 2000원. 4분위 감수하니까. 당기순이익을 5,000원, 얘가 5,000원이네, 얘가. 더 이상 나와 있는 게 없어. 이제 칸 채워볼까요? 얘가 3만원. 그렇다면, 얘도 3만원. 실수했네.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는 썼지만 자본의 증가는 안 썼죠? 그럼 빵이라고 쓰고 출발해야죠? 얘가 4만원, 얘도 4만원. 빼면은 12,000원, 얘가 총포괄 이익이죠? 그죠? 얘네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얘에서 얘 빼면 얘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그렇다면은, 자, 요거는 이제, 이거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아주 세뇌가 돼야 돼. 근데, 요 정도 문제까지 갖고는 세뇌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문세강이한테서 유경수 여사가 저격을 당했을 때 온 국민이 울고불고 막 난리쳤던 그거 기억하세요? 세뇌가 됐었잖아, 세뇌가. 그쵸?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온 국민은 또 어떻게 했어요? 전쟁 나는 줄 알았었잖아요, 아예. 북한에 김정은이 감기 걸리면 온 국민들, 북한에 온 국민들이 뭐야? 국민들 맞아. 그 우리 국민 맞아요. 그쵸? 예, 김정은이도 사실은 우리 국민이야. 나쁜 놈이지만은. 근데, 김정은이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가 죽는 줄 알고 대성통곡. 자기들을 갖다가 그 고난을 겪게 하는 사람이란 걸 몰라. 이 세뇌가 돼서 그래, 세뇌. 여러분, 세뇌가 돼야 돼, 이거. 그래서, 자, 어쨌든 48쪽에는 이제 회계 기술적 구조가 나와 있어요. 이거 강의하는데 제가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기초 강의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사실은 이제 38강 중에서 거의 90%가 여기서 강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란 얘기고, 사실은 그럼 이번 강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원래는 3강에서 시작을, 3장. 3장이 어디냐? 99쪽에 나와 있어요. 99쪽. 99쪽. 잠시 후 시간에는, 다음 시간엔 여기부터 넘어갈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조금 더 이거 숙달을 좀 더 짚시다. 숙달을 더 짚시다. 408쪽을 잠시 볼까요? (408쪽) 이번 강의로는 이 방식으로만 기억을 해도 돼요. 논리적인 건 나중에 자본에서 배우기로 하고. 자, 2번 볼게요. 2번. 주식회사 서울은 2001년에 자기 주식 30주를 주당 3,000원에 취득했으며, 찾으셨나요?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발행했던 주식을 사왔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에 이 중에 15주를 한 주당 5,000원에 팔았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주당 공정가치가 4,000원이다. 2002년에 자기 주식 팔은 것 처분이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네요. 전체 자본 총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 주식 팔았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자기 주식 팔았다. 자본거래죠. 우리가 발행한 주식이니까 자본거래죠. 자, 주식 팔면 돈 줘요, 받아요? 줘? 여러분, 주식 주고 돈도 주고 다 줘? 주식 팔았으면 돈을 받는 거죠? 자, 대답해 주세요. 몇 주 팔았어요?
15주를 한 주당 얼마에 팔았어요? 자본거래에서 7만 5천 원만큼 돈 받았죠? 됐나요? 자본거래에서 7만 5천 원만큼 돈 받았다. 끝! 정답 체크. 이게 공인중개사무소가 이런데 이렇게 나와. 굉장히 어렵잖아요. 3번은 이건 사람 죽이려고 출제한 거예요. 맨 끝에 보세요. 20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자본합계는 이렇게 나왔죠. 2002년 말 재무상태표에 자본합계는 찾으셨나요? 2002년 말에 자본합계를 물었어요. 기말자본을 구하는 문제야. 기말자본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기초자본 찾아라. 근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났네. 지금 이거 2002년에 기말자본 구하라 그랬죠. 근데 타이틀에 보니까 2001년 말 납입자본과 이익여금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 합이 1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나요? 작년 말에 자본이 올해 기초자본이죠? 기초자본이 150만 원이야. 기존 기초자본에다가 이제 봅시다. 쭉 내려가면서 걸리는 놈 보고 당기순이익이 자본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만난 놈이 얼마를 만났는데 25만 원. 걔가 뭐예요? 당기순이익.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요거는 그냥 기억해야 돼.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그 회사의 순재산이 늘어요 줄어요? 자본이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잠깐 자료에 당기순이익만 생기거나 나와 있거나 총포괄이익만 나와 있다면 나와 있는 거 그 금액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에 둘 다 나와 있어. 그럴 때 뭐로 계산할까?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총포괄이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총포괄이익으로만 계산한다. 어쨌든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자본은 증가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25만 원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기중에 배당금 10만 원을 지급했나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배당금을 지급해서 주주에게 돈 준 거죠?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다음 뭐가 났어요? 주식을 50만 원을 추가 발행했나요? 주식 발행하면 돈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니까 50만 원 더해. 끝. (4번) 주식회사 한국은 임직원의 성과급을 줄였고 5천주의 자기 주식을 주당 40원에 현금으로 사왔다. 한국이 자기 주식 취득으로 인한 재무상태표의 변화. 뻔하죠. 자기 주식 사오고 돈 줬으면 돈도 나간 거잖아요. 근데 현금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주식 사온 걸로만 보자 이건데 그래도 뭐 결론은 똑같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기 주식 사왔으면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에서 돈 줬죠. 자본이 증가해 감소해?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주식이라는 자본이 감소하고 현금이란 자산도 감소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이 자본거래에서 돈 줬네 자본이 감소하네 요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독립적인 거래들이다. 자본이 증가하는 것로만 골라라 그랬는데 요거는 됐네요. 지금 하기 어렵네요. 그대로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자,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났어요? 뭘 구하래? 회계기간 자본의 증가액을 물었죠? 자본이 늘었나 줄었나 요거 보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첫 날짜 보세요. 3월 3일. 찾으셨어요? 자기 주식 사왔죠?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자본이 감소. 13,000원만큼 감소.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재발행했다. 자, 자기 주식 자본거래예요. 재발행 다시 팔았다는 얘기야.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 주식을 불태웠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자본거래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불태워버렸다.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불태워버린 당신님이 올라오셔서 옛다 돈 가져라 하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불변. 자, FV, OCI, 금융자산 취득, 주식 사왔죠. 네. 이거 자본거래가 아니에요. 이게 남이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사왔으니까 자산 처리하는 거야. 자본거래 아니에요. 이건 자본거래가 아니라고. 자본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 비용이 생기면 자본이 감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 자본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 비용이 생기면 자본이 감소. 결론은, 자, 금융자산을 사왔을 당시는 수익이나 비용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무시. 그 다음에 12월 31일. 금융자산을 옛날에 얼마에 샀었어요? 1,000원에 샀었죠? 결산일의 시세, 공정가치가 얼마가 되었어요? 1,300원이 됐네? 야, 주식의 시세가 올랐죠? 자, 내가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시가가 폭등했다. 좋아요, 나빠요? 수익이죠? 자본이 증가.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 이걸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건 어쨌든 수익이 생기면 자본이 증가. 150주 곱하기 300원만큼 1,000원짜리가 1,300원이 되었잖아요. 300원만큼 수익이 생긴 거예요. 주당 150주 곱하기 300원. 그 다음 411쪽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이 같이 나와 있네요.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이 같이 나와 있을 땐 뭐를 무시? 당기순이익을 무시, 총포괄이익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요. 두 문제만 더 할게요. 7번 뭘 구하래요? 2001년 말 현재 자본 총계로 보고할 금액, 2001년 말에 자본 총계, 기말 자본 구하는 문제였죠? 자, 기말 자본 계산하는 문제면 일단 기초 자본이 있날 봐라. 타이틀을 보니까 기초 자산이 350만 원, 기초 부채가 130만 원, 빼면 기초 자본이 220만 원이죠? 220만 원에다가 3월 8일 2000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을 지급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금 배당으로 13만 원, 주식 배당으로 주식 발행했네요. 배당을 했으니까 자본거래죠. 자본거래에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간 게 얼마 있어요? 13만 원 있죠? 13만 원 있죠? 자본이 13만 원 감소하는 겁니다. 그 뒤에 아직 아닌 근거. 자, 주식회사 대한은 현금 배당액의 10%를 상법상의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했다. 우리가 벌은 돈을 그냥 따로 적립을 시켰죠?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변동 없죠? 자본이 불변. 다음, 보통주 200주를 액면 500원, 주당 600원에 발행했고 결론은 12만 원에 발행했는데 12만 원에 발행했으면 일단 돈을 12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주식을 주당 600원, 200주를 600원에 발행했으면 12만 원에 발행을 했는데 발행하면서 직접적인 주식 발행 비용이 있었네. 별도로 지급했죠? 돈 얼마 받고 12만 원 받고 얼마 썼으면 결론은 돈 들어온 건 얼마야?
9만 원. 자본 거래소 돈 들어온 건 9만 원이네요. 9만 원만큼 자본이 증가. 그 다음에 10월 9일 2000년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또 팔았네. 맨 끝에 재발행하 다 찾으셨어요? 자기 주식을 또 팔았네. 재발행했으면 돈이 들어와요, 나가요? 들어오면 자본이 증가하지요. 그 다음에 당기순 손실과 기타 포괄 이익으로 6만 원과 10만 원.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당기순 손실이 얼마예요? 기타 포괄 이익이 얼마예요? 둘 중에 큰 놈이 뭐예요? 기타 포괄 이익이 더 크죠? 결론 총 포괄 이익이 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총 포괄 이익이 4만 원이라는 얘기야. 당기순 손익과 총 포괄 손익이 같이 나와 있을 때 뭐를 무시? 당기순 손익 무시 총 포괄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죠? 총 포괄 이익이 4만 원이 생겼다. 자본이 4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9번. 한국의 2001년 초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자본, 2001년 초 자본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거기 있는 거 더하고 빼고 더하고 뺐더니 전체 자본이 2172만 5천 원이죠. 기초 자본이 2172만 5천 원이에요. 여기에서 한국은 6월 7일 자기 주식 전부를 26만 원에 팔았다. 자기 주식 팔면 돈 들어와요, 나가요? 26만 원 늘어나죠. 자본이 증가하니까 더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니까 총포괄이익이 각각 얼마와 얼마? 80만 원과 92만 원 뭐로 계산? 얼마? 더하면 되겠죠? 끝.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전부 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문제들입니다. 즉 흔히들 말하는 자본등식 손익법 재산법과 관련한 문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다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놓친 거 있죠? 놓친 거 있잖아요. 다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죠? 그러면 이 자본회계는 뒤에서 또 하겠죠? 근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하세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했지만 아마 절반 이상은 알아들었는데 몇 번 제가 못 알아듣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스스로 동강 통해서라도 한 차례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확실하게 알 듯 말 듯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으면 확실한 내게 될 겁니다. 잠시 쉬겠습니다.